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0일 오후 7시 25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조사를 일별하겠습니다. 민심 동향을 측정하는 하나의 표본이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여론조사는 그게 어떤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결국 표심은 선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7일, 29일 조사인데요.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한 조사이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죠. 대통령 잘한다 43%입니다. 잘 못한다 46%네요. 대통령 잘한다는 지난주와 마찬가지인데 부정평가가 1%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 (8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40%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호남 30, 40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역별로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호남 절대적인 지지입니다. 호남 잘한다는 굉장합니다. 호남 잘한다, 호남에서 잘한다는 62%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못한다가 61%, 부산 울산 경남이 못한다 61%, 부산 울산 경남에서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잘하고 왜 못하느냐 하는 이유인데 코로나19 대처를 잘한다, 이게 32%나 됩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최선을 다한다 7%, 서민을 위한 노력이 좋다 6%, 복지 확대 5%,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3%, 기본에 충실하다 3%, 쭉 이렇게 내려가고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18%, 부정 이유로 꼽은 겁니다.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0%, 인사 문제 잘못이다 8%, 독단적이다 5%, 공정하지 못하다 5%, 북한 관계 잘못하고 있다 3% 등등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입니다. 올랐습니다. 무당청이 27%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6%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전라도에서는 어떤 데는 1%, 4%, 이번에는 6% 받았네요. 6%입니다. 도무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친호남 정책을 펴도 그게 반발한 경상도 표가 나가기 때문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만 보면 국민의힘은 죽은 정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을 버리고 표라도 많이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념 버리고 표도 얻지 못한다면 왜 이념을 버립니까? 친호남으로 갔으면 호남에서 표 좀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냉소적인 대우만 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죠. 김종인 체제가 뭘 해보겠다고 해도 전혀 표심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직무수행평가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도 검찰총장 잘하다가 많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7월에 잘한다가 40%였는데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32%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43%에서 39%로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39대 32로 윤석열 총장 잘한다가 더 많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잘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56%나 되네요. 56%. 추미애 장관 잘못하고 있다가 56%입니다. 뭐 거의 압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윤석열 총장은 잘못하고 있다 44, 잘하고 있다 39,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추미애 윤석열 대결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민심을 얻는데 막 유리하다, 이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 호남 충청도 사람인데, 이 충청도에서의 지지율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잘하고 있다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고요. 35%, 인천, 경기가 40%고, 대전, 세종, 충청은 잘하고 있다가 32%, 광주, 전라도는 잘하고 있다가 21%밖에 안 되고요. 대구, 경북이 역시 잘하고 있다가 47%, 부산, 울산, 경남이 잘하고 있다가 50%. 역시 경상도가 윤석열 총장 지지가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이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다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54%로 압도적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역시 대구, 경북지방, 이분이 대구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구, 경북지방에서는 잘못하고 있다 70%,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잘못하고 있다 64%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낙관을 하고 있는지.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 살림살이, 국제 분쟁 등에 대한 조사를 이 갤럽에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올해 1월 수준으로 근접해 가지고 23%가 좋아질 것이다, 46%는 나빠질 것이다, 27%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 좋아질 것이다가 23%인데 요거는 그래도 지난달보다 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 23%가 그래 높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경기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중국, 대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가 경제 회복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실패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미국, 벌써 사망자가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보다 2배가 더 죽었습니다. 오늘은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입니다. 세 번째가 브라질, 네 번째가 멕시코.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극복했다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박근혜의 엄덕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절 욕을 먹어가면서 유신 시절 7년 동안 건설한 중화학공업, 즉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 등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살려서 질병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이번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한 번도 박정희, 박근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운은 참 좋은 사람이죠. 배은망덕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치와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지만은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체질이 있다는 것은 새삼 입증이 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국제적 기준으로는 살만한 나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덕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의 희생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